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미국 시장의 각 섹터별 특징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CS라는 국제 기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업은 10개의 섹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섹터는 지금 IT, 에너지, 원자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금융, 임의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렇게 10개의 섹터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요. 어떤 산업이든 혹은 어떤 기업이든 결국은 이 10개 섹터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10개 섹터의 각 섹터별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각 섹터를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시면 10개의 섹터를 이렇게 번호별로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 순서는 그냥 임의로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변동성 기준으로 이렇게 10개의 섹터를 지금 나눠놓은 겁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면 이런 것을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제일 변동성이 큰 IT 섹터부터 제일 변동성이 낮은 필수 소비재까지 순서대로 저희가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섹터를 한번 볼게요. 자, IT 섹터, 영어로 테크놀로지 섹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혹은 왜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IT 기업이 많아서 미국 시장에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미국의 IT 산업은 뭐 지금 전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고요. 전 세계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T 섹터 특징을 보면요. 일단 뭐 아주 대표적인 성장주 산업이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배당 안 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안 주고 이 순이익을 계속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정도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업들이 IT 섹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 실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이거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한번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를 보면 사실은 IT 기업들이 원래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한 번에 크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지는데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 보면 제일 타격을 덜 받았던 이 엄청난 하락장에서도 제일 타격을 덜 받았던 기업들이 역설적으로 IT 기업들이에요. 오히려 비대면 결제라든지 비대면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IT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 타격을 덜 받거나 심지어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이 IT 산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IT 기업의 특징을 본다면 1등하고 2등의 교체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 하면 야후, 휴대폰 하면 모토로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 기업들 어디서 뭐 하는지 흔적도 찾기가 되게 어렵죠.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이 모토로라하고 야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기업을 본다면 구글하고 애플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이 IT 기업의 속성상 1등하고 2등 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언제든 트렌드를 놓치면 다른 기업한테 금방 따라잡힐 수가 있어요. 이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IT 섹터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는 그런 ETF를 찾으시려면 종목 코드가 XLK라는 코드를 가진 ETF를 투자하시면 이 IT 산업에 그냥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섹터인데요. 에너지 섹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변동성이 높은 섹터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은 이유가 IT 산업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막 빠르고 1등하고 2등 교체도 빠르고 이런 경쟁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면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가격의 변동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격을 받거나 이익을 보는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가격에 사실상 직결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쪽은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실물 경제, 특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돼서 코로나 사태 때 제일 많이 타격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가도 굉장히 폭락하면서 이쪽 기업들 중에서 재정이 불안한 기업들은 파산 위기까지 겪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에너지 섹터 투자하실 때는 이 섹터가 유가 하락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다는 거 꼭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 에너지 섹터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하는데 혹시 그래도 내가 에너지 기업을 꼭 투자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자산 규모가 크고
부채가 적은 이런 안정적인 1, 2등 기업에만 투자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 에너지 섹터라는 건 언제든지 적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섹터인데, 그나마 자산 규모가 크고 부채가 적으면 뭐 1, 2년 적자를 내더라도 버틸 수가 있겠지만, 자산 규모 작고 부채는 많은데 거기서 적자까지 내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에너지 기업 투자하시는 건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 소재 섹터인데요. 이 원자재 소재 섹터는 세 번째로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약간 에너지 섹터랑 성격이 비슷한데, 이 중에 이제 광업주들이 일부 있습니다. 광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영업 구조가 단순하죠. 광물 캐가지고 그것을 국제시장에 내다 파는 건데, 마찬가지로 국제 광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 광업주들은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평균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고요. 이 원자재 소재, 이 머티리얼즈 섹터의 가장 큰 특징이 수요처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 소재 섹터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산업들이 뭔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원자재 소재 섹터, 이 기업들이 뭔가 잘해서 수요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이 원자재 소재를 사용하는, 활용해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잘 성장해야 같이 혜택을 입어서 성장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좀 민감한 그런 성격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원자재 소재 섹터도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자,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것은 2018년에 새로 만들어진 섹터인데요. 원래는 이게 그냥 통신 섹터라고 해가지고 텔레커뮤니케이션 해서 AT&T하고 몇몇 통신회사만 그냥 묶어놓은 섹터였는데, 성격이 비슷한 미디어 기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을 묶어서 2018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새로 재편이 됐어요. 이 섹터의 특징을 보면요.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메이저 IT 기업들, 우리가 흔히 IT 기업 회사야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에 게임 회사들이 있죠. 뭐 EA라든지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넷플릭스도 사실은 여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다 위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성장성이 강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낮은 편이고요. 여기가 사실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은 회사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게임 회사들도 그렇고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넷플릭스도 역시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많이 위치를 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쪽이 굉장히 주가 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산업이 그런데요. 이 미디어 산업의 가장 큰 다른 산업하고 다른 게,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들을 예를 들어서 보면, 다른 산업들은 연구개발비 많이 쓰고 원자재에 돈을 많이 들이면 일반적으로 더 좋은 상품이 나와요. 그런데 이쪽 미디어 섹터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산업에서 영화를 찍는다고 보면, 영화는 제작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심지어 좋은 영화라고 해서 반드시 흥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주가 예측을 일반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실질적으로 투자 난이도가 좀 높은 이런 산업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차기에 어떤 미디어 상품들이 흥행할 거다, 혹은 흥행을 못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촉이 좋으신 분들이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섹터 투자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섹터를 한번 볼게요. 자, 파이낸셜 섹터. 여기는 뭐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회사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변동성도 뭐 평균 정도, 일반적으로는 평균 정도 변동성을 갖는데,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성장주하고 배당주, 주식을 두 종류로 나눴지만, 금융 섹터가 거의 유일하게 경기가 잘 순항하고 있을 때는 배당도 많이 주고 성장도 많이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섹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게 뭐냐면 금융위기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건데요. 금융위기 한번 오면 이 회사들이 위기가 전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금융 섹터하고 일반적인 섹터가 다른 점인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산업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농심하고 오뚜기 두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농심이 망하면 오뚜기가 슬퍼할까요? 좋아하겠죠. 오뚜기가 망하면 농심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 한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한테는 손해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의 예금자이자 보증인이자 보험인이자 피보험자이자 이것이 여러 가지 관계로 사슬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슬 중에 하나가 딱 끊어지면 다른 회사들한테로 충격이 다 전달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형 은행이 한번 파산하는 경우에는 절대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들을 이렇게 물귀신처럼 같이 끌고 들어가면서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회사 투자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투자한 기업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회사가 망함으로써 내 회사까지 같이 손해볼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회사를 개별 금융회사 투자하시는 게 좀 불안하다고 하시면 금융 섹터에 전반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XLF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별 금융회사가 좀 투자하시기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금융 섹터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섹터 ETF, XLF 이런 ETF를 투자해 보시는 거를 제가 한번 권해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섹터별 특징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섹터들의 특징과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